네, 국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인 모습이지만 수도권 교회와 대형 병원 등에서는 여전히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한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이 재개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병렬 차이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9시 반 발표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113명입니다. 좀 100명 초반 그리고 또 100명 좀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좀 다소 올라간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감염 사례, 지역 감염 사례로만 봐도 105명, 다시 세 자릿수로 좀 올랐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49명, 여전히 50명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경기에서 24명, 인천에서 8명, 전북에서 5명, 부산, 대구 4명, 그 이외에도 뭐 광주, 충북, 충남, 경북, 경남에서 각각 2명씩 계속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방역 당국도 이 확진자 감소 추세가 좀 더디다, 속도가 더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려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뚜렷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우리 지역 사회 전반적으로 환자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완벽하게 차단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세 자리 숫자 환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자 자체가 적은 규모일 때는 연결고리 차단을 통해서 환자의 감소를 단기간 내에 그 예상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처럼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사회 환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그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연결고리를 빨리 찾아서 방역당국의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점인데 어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긴급치료병상 인력을 좀 확충하기 위해서 간호인력 78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어요. 이게 지금 간호 인력과 중환자실 병상의 지금 여유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뭐 사실 지금 그 수도권에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담병동이라든지 중환자병동이 바로 이제 그 뭐랄까 좀 그 부족해지는 현상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방역 당국은 9월 말까지는 이제 한 110개 정도의 중환자 진료용 병상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국군 수도병원이라든지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간호인력 문제도 네. 사실 이제 중환자 한 명당 한 10명 정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코로나 환자를 집중적으로 진료하는 국립의료원에서 네.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이 78명의 간호인력을 추가로 이제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모집을 하고 또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예. 이들 간호인력이 현장에 바로 투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사례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집단 감염 소규모로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장 좀 우려했던 교회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우리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했던 기간 안에 대면 예배를 강행을 했던 게 적발이 됐고 그 기간 동안 대면 예배를 통해서 확진이 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도권에서도 거리두기 단계가 좀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대면 예배를 다시 좀 허용하느냐 이것들을 교계와 같이 좀 논의 중이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를 통한 확진자가 또 나오다 보니까 방역 당국 스스로도 좀 고심이 클 것 같아서요. 네, 사실 대면 예배에 이제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이제 우리 그 종교 활동 중에서는 이제 그 성경 봉독이라든지 찬송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부를 경우에 이제 비말이 쉽게 이제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면 예배를 하더라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그리고 거리 간격을 유지를 하는 상황에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환자가 속출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송파 교회 같은 경우도 지하에 이제 교회가 있었고요. 11명이 참석을 했는데 그 11명이 전부 다 감염이 됐어요.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는 얘기죠. 예. 따라서 현 상황에서 교계가 대면 예배를 주장을 할 때는 예. 반드시 그 정부에서 요구하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여전히 대면 예배 금지고요. 네. 뭐 대전과 대구 같은 지자체는 일부 허용을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이 종교 활동을 통한 감염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양상이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교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경북 칠곡의 산양삼, 장뇌삼 설명회에서도 지금 한 명이 추가돼서 지금 총 17명이 나온 상황인데 이게 N차 감염이 부산으로까지 갔어요. 우리가 대전 건강식품 설명회에서도 봤지만 설명회라는 것의 특성상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전국으로 N차 감염이 나올 소지가 있는 그런 고리인데 정부가 이 건강식품이나 방문 판매 이런 쪽 설명회 쪽에 좀 추가적인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 방판이나 또는 저 제품 설명회 같은 경우에 전국적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감염이 되면 전국적인 확산이 당연히 이제 우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 역시 그 행사 자체를 뭐 완전히 그 봉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행사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내에서 사전 허가제라든지 또는 뭐 사전 등록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그런 경우에 그 방역 당국에서 사전에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이 방역을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 감염을 그래도 좀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도 뭐 철저히 관리를 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이런 조치들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런 방문 판매 업체 이런 것들이 무허가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관리망 밖에 있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다 일일이 또 관리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한계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은 이제 무허가 방판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했던 예.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판을 이제 주최하는 주최 측이나 또는 그 참여하는 분들이 이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예. 그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사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추가 확진자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방역 당국이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까지 뭐 선후 관계는 좀 더 따져봐야 되는 상황입니다만 고양시에 있는 일가족이 9월 초에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병동에서 간병을 한 사실관계까지는 확인했다고 합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 사례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그 9월 9일 날 이제 최초 확진 환자가 나왔고요. 네. 연이어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지금 현재 32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 영양 그 팀에서 이제 최초 확진 환자가 나왔는데 이 환자가 이제 3일 날 발열 인후통 증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다는 거죠. 네. 따라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재활병동까지 이제 환자와 또 보호자 그리고 또 병원 직원들에게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그 이 또 환자는 9월 6일 날 그 증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병 활동을 하고 또 자기 가족과 친인척 총 7명의 또 감염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과연 이 환자가 감염이 된 것이 세브란스 병원에 감염을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떤 다른 환자 또는 그 이 감염이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건지 그거는 아마 지금 역학조사로 이제 정확하게 규명이 되겠습니다만 네. 이 그 고양시 환자가 6일 날 증상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미 그 전부터 잠복 기간이 있기 때문에 14일이라고 했을 때 8월 정도쯤에 감염이 됐을 것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세브란스 병원에서 감염이 됐다고 보다는 아마 다른 데서 감염이 된 상태에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또 가족들에게 감염을 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봐야 됩니다. 거짓말 학원 강사로 한동안 대명사화됐었던 인천의 학원 강사 2년, 징역 2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법원 판단을 봐야겠습니다만 당시에 이게 7차 감염까지 나왔었고요. 80명이 감염이 되는 사회적 비용이 그야말로 엄청났었는데 아직도 역학조사에서 거짓말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이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그 서울대학교 그 보건대학원 교수 팀이 네. 그 조사를 했더니 본인이 감염이 된 것을 제일 두려워한다. 그리고 나의 동선이 밝혀지는 것을 두 번째로 두려워한다는 그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렇듯이 그 이 감염자들은 자기 동선이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분의 경우에도 이태원에 5월 2일, 3일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그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동선을 숨겼어요. 그리고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그런 것들을 후회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검찰 측의 판단에 따라서 이 역학조사에 협조적이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7차 감염까지 일으키고 또 전국적으로 80명 상당 수준의 감염을 일으킨 거죠. 따라서
그 법에서 정한 최고 형량이 그 징역 2년 또는 예. 벌금 2천만 원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형량을 지금 구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적극적으로 역학조사에 참여를 해주는 것이 이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는 그런 방법이라는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학원 강사 역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한 번의 거짓말이 이렇게 큰 피해를 가져올 줄 몰랐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뉘우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다른 분들도 거짓 진술을 하는 사례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교육부가 21일부터는 등교를 다시 시작하겠다. 수도권 유초, 중, 고등학교들 등교 재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특별 방역 기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은 좀 더 주의를 하다 보니 그 기간까지로 지금 일단은 방역 기간까지 등교를 하는 걸로 일단은 결정을 했고 추후 과정을 좀 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 교육부의 이런 결정을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그 이 위생 교육이 가정에서 그대로 이제 부모의 그 어떤 그 방치가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데 좋은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또 사실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많이 네. 힘들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하고요. 또 그걸 또 보고 나서 또 평가를 한 이후에 또 대면 수업을 어느 정도 지속할 건지도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밀집도 최소화 원칙에 따라서 유초중학교의 경우에는 3분의 1, 고등학교에는 3분의 2의 학생들만 등교를 하는데 이게 사실 8월 중순 수도권의 재유행 이전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네. 기준인데 네.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100명대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지금 횡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때의 기준을 다시 적용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일부의 비판도 있어서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 사실 이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그 위기 상황일수록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학교에 이제 등교를 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이 코로나19의 어떤 이 예방 방법이라든지 또 학교 현장에서의 그 학습 능력을 키운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그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는 개학을 이제 21일부터 하지만 그동안 개학을 하지 못했지만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은 좀 여전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정부 관리 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통제 하에 있기 때문에 관리가 더 쉽다. 하지만 학원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학원 역시도 뭐 자체적인 방역 관리를 하고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그 방역 당국이 요구하는 것은 네. 그 학원에 이제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이제 이 전부 인적 사항과 그 연락처를 기록하도록 하고요. 마스크 착용하도록 하는 것들, 또 매번 들어올 때마다 손 씻기를 이제 또 시키는 것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조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지만이 그 뭐랄까요, 그 학원 내에서의 감염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여쭐게요, 교수님. 정부가 3천만 명 분량의 백신을 우선적으로 좀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60이라는 숫자는 어디에서 왔고 이게 아직 백신은 개발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미리 좀 확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인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일단 그 전 국민 60%라는 의미는 그 보건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 이 코로나19의 그 어떤 집단 면역을 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약한 그 접종 인구 대비 55% 수준에서 한 80% 정도가 접종을 하게 되면은 집단 면역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백신을 가능한 수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을 네. 1단계로 60%를 보는 겁니다. 그 60%라는 것은 3천만 명분인데 예. 일단 1천만 명분은 우리가 이제 공동 구매를 하는 그런 그 국제기구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국제기구에서는 일단 그 이 1도주당 약 한 3.5달러 정도의 이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전 세계 인구의 20% 수준으로 구매를 해서 가입 국가에게 이제 배분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일단
천만 명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납입을 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2천만 명분은 이제 개별 기업들하고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또 금액이 좀 다르겠네요. 일단 그 제조사에서 정하는 가격과 또 우리 정부의 협상에 따라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정부에서는 약 한 2천억 원 정도 이미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통해서 이제 선구매 방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단계를 통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면은 추후에 그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에서 2단계 구매도 지금 정부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백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가 된 것을 전제로 예. 우리 정부도 이제 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국가가 접종을 하는 것들을 관찰한 이후에 충분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가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갖게 되면은 바로 조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백신이라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양인과 동양인이 그걸 받아들이는 그 효과의 차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까? 지금 두 대 개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다 서양 국가에서 개발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임상 시험도 다 그렇게 또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가요? 그러니까 임상 시험의 경우에는 이제 다인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여러 나라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현재도 전 세계 이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그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 즉 백신 미생산 국가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고요. 그 접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방 효과를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병렬 차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